예. 자, 잘 쉬셨죠? 자, 이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경매지를 보고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장 조사를 갔는데 인천 인천 지역 부천 여기 강화 김포 이렇게 나오는 지도책이 있어요. 3만 원인가 그러거든요. 만약 인천 쪽 하려면 있으면 편하죠. 인천 부천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 김포 일부분 나오고 그 지도책을 피셔도 좋고 없으면 이거 하면 돼요. 이건가요? 그새 봤는데 잊어버리네요. 이거죠? imap.in 또 틀렸네. 이거 인천시 홈페이지에요. 인피아는 그 정도는 아셔야죠? 네. 여기로 들어가면 인천시 생활정보에서 지도 검색이 나와요. 지도 검색에서 이 번지수까지 찍으면 번지수에 우리 집이 여기 똥똥똥 이렇게 빨간불이 나오고 지도를 확대하면 그 앞에 도로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자가 있어요. 자로 딱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면 몇 메다 도로인지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거 해서 프린트해서 가면은 안 헤매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처음에 인터넷 사이트나 경매 정보지를 보고 물건을 찍었단 말이에요.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물건의 단독주택이 상가가 몇 메다 도로에 접했는지, 코너인지, 남향인지 북향인지 지도 보면 나오잖아요. 항시 전면에 오른쪽은 동, 왼쪽은 서, 밑에는 남, 위에는 북이에요. 지도 볼 때 전면에 봤을 때 동서 남 북이란 말이에요. 지도를 볼 때는 항시 그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게. 그러면 물건을 1차적으로 내가 선택을 한 다음에 지도 검색을 물건을 쭉쭉 번지수 하면은 거의 다 나오는데 가끔씩은 없는 것들이 가끔씩은 있긴 해요.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죠. 지도책 보고 내가 찾아야지. 그렇게 보고 나서 특히 다세대를 찾을 때는 이게 앞에가 도로가 몇 메다 되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평 같으면 희망촌 거기가 어디죠? 706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희망촌 같은 경우도 아주 주거가 밀집돼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손 닿으면은 손이 뻗쳐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런 데는 그냥 지도 보면 이게 못 찾아요. 그럼 일로 들어가면 아주 그냥 깔끔하게 딱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있잖아요. 하객동에는 뭐 306번지 그 다음에 여기는 756번지인가 보다. 756번지 그 부평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만수동은 뭐 101번지 111번 이쪽 그런 쪽 그 다음에 율목동 이쪽 이런 데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라서 지도를 보고 가기가 참 힘든데 여기 들어가면 아주 편해요. 그리고 대부분 근데 지도를 잘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잘 관심 받기에요. 근데 49%도 안 받는다니까요. 이런 데는 아직도 49%면 반이잖아요. 반값. 감정가 4천이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면 전세가도 2천이 넘거든요. 그리고 잘 보면 그 중에 앞에 가면 도로가 한 4m, 6m에 앞에 탁 트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감정평가서 보면 거기 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진 나온다 그랬죠. 사진을 보면서 대략도 여기가 위치가 앞에 트였다, 막혔다, 차가 진입 타겠다를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여지는 걸 보면서 그 이면을 느껴보셔야 돼요. 그거는 집중하면 돼요. 집중. 계속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봐요.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경매 정보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봐요. 하루에 30분씩이나 보고 또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남으면 낙찰 결과도 써요. 인원수까지 우물정자 해가지고. 그래서 쓰다 보면 처음에는 이 물건이 왜 사람이 없었는지 이 물건이 왜 사람이 많은지가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이렇게 문득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긴 대지 지분이 많고 재건축이 되고 여기는 언뜻 지은 지도 얼마고 괜찮은데 의외로 여기가 초등학교가 멀고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된다는구나.
의외로 여기 공장 지역인데 오히려 낙찰가가 높아요. 근데 거기는 인근에 주택이 없어요. 또 거기 공장하는 사람들 아니면 좀 멀어야 돼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면 돼요. 우선 내가 잘 아는 지역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트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경매 정보는 어떻게 입수하나? 이거 말고도 인천 말고 부천에도 있어요. 시흥시에도 모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 많은 경우 이런 지도 사이트가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흥시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어요. 지도책 봐도 되고, 집에서 지도책 보려면 막 펼쳐놓고 하면 불편하니까 경매정보지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사이트 딱 떼놓고 번지수만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딱딱딱 떠서 아, 이거 위치가 괜찮다, 나쁘다. 그 다음에 좋으면 딱 출력해서 그거 가지고 찾아가면 돼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즘에는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매나 낙찰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요. 어설프게 부동산 중개업 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이 중개업 내가 하면 기존에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를 껴야지 되잖아요. 기본이. 그 다음에 좀 주택 좀 끼고, 그 다음에 좀 상가 좀 껴야 1년 365일 사시사철 좀 먹을 게 있죠. 이게 아파트만 있으면 이사철 딱 끊어지면 이게 없잖아요, 이게. 이게 손가락 빠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나머지 긴 밤을 어떻게 손가락을 빨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그런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려면 기존의 회원하고 비회원의 이런 알력이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강하는 건 여러분이 해보면 이제 뼈저리게 느껴요. 그것 때문에 사무실 문 닫는다니까요. 그 회원이냐 안 비회원이냐에 따라서 내가 사무실 그렇게 어렵게 차린 사무실을 문을 닫아야 할 필요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회원인데 들어가면 아주 좋은데 이 권리금이 장난이 아니죠. 아, 요즘은 좀 괜찮다 하면 기본이 3천, 5천, 좀, 여긴 좀 쓸만하다. 좀 1억이에요, 1억. 부동산 권리금이. 그러니까 요즘에 부동산도 한 1억 있어야 해요, 이제도. 그리고 이양 장사 하려면 해보니까 자리가 발에 차여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내 위치가 오다 가다 아주 발길에 사람들이 차일 정도로 좋아야 돼요. 내가 부동산을 하려면 최소한 이후에 부동산이 나보다 좋은 자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경쟁력이 생겨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잘 돼요? 그러면 나보다도 좋은 자리 코너 건물에 부동산 생긴다니까요. 생겨요, 그거. 그 꼴을 못 봐요, 꼴을. 나는 보는데 다른 사람이 그 꼴을 못 본다니까요. 내 잘 되는 거를. 그래서 위치를 하려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자리를 가져야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이게 창업시간도 아닌데 이상한 데로 바람이 날아갔는데, 그런 면에서 이 프랜차이즈, 지금 이제 우리 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이제 부동산 랜드 허브로 창업 컨설팅하고 뭐 투자 클럽 리모델링 같이 접목에 하려는 것도 그런 부분의 이 돌파구거든요. 그러니까 비회원들 간의 돌파구가 프랜차이즈예요. 같이. 그래서 비회원 이래도 회원 아니래도 우리끼리 할 수 있게끔만 네트워크만 갖춰주면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같은 프랜차이즈 같은 학원에서 공부하면 신뢰가 쌓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뢰가. 그런 면에서 큰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우리 경매 정보지는 특별히 이제 이 사설 경매 정보지를 제가 이 업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업체하고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내가 앉아서 이렇게 경매 정보지를 볼 수 없고 사무실에 옮기거나 이렇게 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좀 아까 여기 있죠? 그 www. 맞나요? 이거 틀리면 또 망신당하네, 또. 스펠링 틀리면 차라리 한글 틀리는 게 낫지. 일로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뒤에 보면은 경매 정보 검색이라는 게 중앙에 이렇게 딱 떠요. 경매 정보 검색이라는 게 딱 뜨면 여기다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3개가 열리죠. 3개가 이렇게 앞에 여기 했는데 이게 너무 작아요. 지금 중간에 좀 약간 검게 돼 있는 데가 지금 이게 경매 정보 검색을 마우스를 갖다 대서 지금 첫 장에 우리 그림 나온 거, 그쵸? 예, 여기에 보면 중간에 조금 까만 데 있잖아요. 까만 거 여기. 그게 정보 검색이고 그걸 열으면 밑에 글씨가 조그맣게 3개 써 있죠? 그 써 있는 데가 뭐냐면 경매 물건 검색, 경매 물건 검색, 그 다음에 경매 매각 결과, 자 매각 결과, 그 다음에 경매 사건 검색이 있어요. 경매 정보 검색에 클릭을 딱 해놓으면, 왜냐면 또 이건 좀 자세히 하는 게 내만 같지 않잖아요. 이거 들어가다 보세요 하면 되는데 또 봤는데 아무것도 못 보시고 그냥 뭐요 이렇게 하면 섭섭하니까 들어가시면 이렇게 3개가 뜨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하면 경매 물건 검색을 딱 클릭을 하면 법원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법원을.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지방법원, 뭐 동부지원, 북부지원, 남부지원, 뭐 의정부지원, 성남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법원은, 내가 지금 경매를 들어가려고 하는 법원이 어느 법원인지는 이거 말고 옆에 보면 또 보면 경매 등기 검색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걸 눌려서 동치면 관할 법원이 어딘지 나와요. 요 옆에로 2개인가 지나가면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같으면 인천지방법원이면 인천지방법원에서 클릭을 하면 지금 이달에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게 요일별로 해서 경매 개가 쫙 있어요. 요일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월 13일 그 다음에 경매 14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매각일로부터 7일 이전이면 7일 이전, 이거 7일 이전이죠. 이전인가? 네, 오늘 지나면 이제 7일 이후면 여기에 오른쪽에 아이콘이 3개 있어요. 3개. 이 3개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집행관 현황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그 다음에 감정 평가서예요. 그러면 이 경매를 요거를 하나씩 클릭할 수도 있고 경매 13개를 딱 요게 엔터라는 거죠. 요게. 근데 요걸 클릭을 해보세요. 14개를 클릭하면 14개에 진행되는 물건이 한꺼번에 쫙 떠요. 뜨면 거기에서도 또 요게 나와요. 아니면 거기에서 기일 내용, 뭐 송달 내용, 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걸 집행관 현황조사서 보면 집행관이 조사했을 때는 뭔 얘기를 써놨구나. 그 다음에 매각 물건서, 물건 명세서에는 임차인 현황, 그 다음에 권리신고 내역, 권리신고했으면 권리신고를 언제 하고, 전입이 언제고, 보증금이 언제고, 확정일자가 언제고, 그렇죠? 그런 거 적어요. 그 다음에 이 물건에서 인수할 권리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그 권리를 인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유치권이 신고가 들어왔는지, 지상권이 인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매각 물건서에 나와요. 감정평가서에는 그 물건이 인근 초등학교, 남부 초등학교랑 몇 메다 떨어져 있고, 앞에 도로는 몇 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난방은 지역 난방인지, 도시가스 개별 난방인지, 중앙 난방인지, 그 다음에 외벽은 어떤 걸로 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이라든지 건축 양식이 뭔지는 인근 주변 상하고 이런 것들이 감정평가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뒷부분에 보면 위치도, 지도가 기본적으로 떠요. 근데 자세하진 않는데 지도를 복사한 것 같아요. 그게 뜨고 또 이 물건의 거의 90% 이상이 사진이 나와요. 감정평가가 하면 사진을 찍거든요. 우리 경매 정보지를 보면 사진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아직 신청 안 했는데 아직 도착을 못 하셨으니까. 근데 그 사진을 이 경매 정보지 회사가 일일이 부동산에 가서 다 사진을 찍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 수많은 걸 어떻게 다 찍어요? 그러면 각 지방법원마다 직원이 있어요. 이 경매지 직원이. 그러면 이런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를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각 민사 신청가 7일 전에 볼 수 있다 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그냥 이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인터넷에서 이 화면이 뜨니까 그렇게 해서 다 첨부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아, 이거는 괜찮겠다. 이런 걸 하면 관심 물건에 등록할 수도 있고 내가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 출력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좋은 물건인지 내가 관심 물건이 있는지 아닌지를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이 컴퓨터 앞에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있다는 걸 알으신 다음에 컴퓨터 앞에 들어가시면 하나하나 따라가셔서 보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면, 아,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걸 해보시면. 그래서 경매 정보 이 사이트만 잘 이용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이 매각 결과 내가 어쩌다 보니까 관심 있는 물건을 그날 법원에 못 갔어요. 그러면 이 매각 결과 사건 번호 그거 치면은 매각 결과 하면은 경매 14개 며칠 있다 보면 이 쫙 떠요. 14개의 물건 유찰된 거, 매각된 거, 매각대금 얼마. 그럼 여기에 14개 뜨면 맨 처음에 감정평가, 매각금액이면 처음에 감정평가액은 신권 나올 때 금액이죠. 거기서 유찰되면 한 번씩 30%씩 저감되잖아요. 그러면 최저 매각금액은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그거 이상은 써야 한다는 거예요. 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감정금액이나 최저 매각금액이나 똑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얘기는 뭘까요? 신권이란 얘기죠. 아, 요번 물건에 처음 나타나는 물건이고, 처음 나타나는 물건이라고 전부 다 무시? 하면 안 돼요. 내가 관심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경쟁력이 있는 물건이 이렇게 싸게 나올 수 있어요. 아파트나 빌라나. 빌라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한 20년이 된 것들이 있잖아요. 20년이 된 것은 그거 고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지만 재건축이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대지 지분을 봐서. 그러면 그게 재건축이 가능한 연립 이런 것들은 감정 금액이 좀 싸게 잡혀요. 상곡동 있잖아요. 여기 하나 그쪽 뒤로 해서 좀 뭐 재건축 뭐 1지구 2지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평당 금액이 장난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것들. 근데 경매에 이렇게 나오면 신권에 그냥 바로 들어가야지 그런 거죠. 분명히 시세보다 싸요. 그런 데는 시세보다. 그리고 그런 데는 평수가 큰 거보다 작은 거. 대지집은 뭐 한 10몇 평. 이런 게 훨씬 싸요. 아니 훨씬 싸란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보를 알고 모르고 차이예요. 특별한 이해관계나 뭐 이론적인 게 없잖아요. 그냥 그러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어서 이렇게 나올 때 주의 깊게 보느냐. 우선은 그런 데 나오면 인천에서 재건축이 되는 데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우리는 때로는 만약 상곡동 예를 들면 그게 재건축이 좀 뭐 조합 승인이나 이런 게 안 났어요. 그러면 때로는 안 될 확률도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딱 낙찰을 받아서 있으면 그걸 1년, 2년 가지고 있을 게 없잖아요. 그냥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탁 치고 빠지면 되죠. 재건축 끝까지 보지 않아도 돼요. 굳이. 그 마르고 달처럼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냥 중간에 편입해서 주식 오를 때 단타 그냥 치고 빠지듯이, 예, 주식을 하면 투자고 이거 하면 투기냐고요. 그 사람은 그거 잘하는 거고 난 이거 잘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세금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니까요. 공부할 때처럼 지금 이제 경매도 여러분들이 처음 입문하게 되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거, 하고 계셨던 거는 다 싹 수익통에다 버리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저랑 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제가 전달해 주는 걸 여과 없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누셨다가 끝날 때쯤 되면, 아, 이 부분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 이 부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없다 그러면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주관적으로. 지금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들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뭐가 근거가 있어요,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스펀지 작용으로 흡수하는 게 필요해요. 어설프게 나의 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은 다른 무엇보다도 나쁜 것 같아요. 나의 적이에요. 이 편견은 적이에요.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중개업 하다가 보면, 내가 중개업에서 몇 년 차인데
딱 보면 알아. 저 사람 계약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계약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가끔씩은 그런 얘기를 해요, 보면. 그러면 왜 거기서 돗자리 하나 피고 있지?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때로는 예기치 못하게 그냥 이렇게 무심코 보여줬는데 오후에 바로 가서 계약금 가져와서 계약 실현되니까요. 그냥 볼 것도 없이 계약해요.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막을 필요가 없어요. 어느 때 어느 때 틀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걸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거를 편견을 갖지 말으셔야 되는 게 오늘의 제 일. 머릿속에 딱 두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내 지키셔야 될 거고. 중개업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업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그래서 좀 불이익을 받더라도 편견을 가짐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는 이런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1차적인 방법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제 우리가 사설 경매 정보지를 갖고 그게 좀 있었으면 더 좋긴 했는데 없더라도 듣고 여러분들이 계속 정보지를 봐야 할 거니까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뭐 쭉 여러 얘기가 많이 써 있는데 자 보면은 넘겨보세요. 다음 장에 보면 표 1에서 경매 정보지에서 대략적인 것들을 제가 써놓았어요. 우선 도표를 보고 이 표를 보고 그냥 보자고요. 이거요. 전원 있고 여러분은 없나요? 네, 요거. 자, 여기서 보면 자, 매각 기일이 여기에 보면 2003년 9월 20일 10시. 구체적으로 입찰 실시하는 시간이 10시라는 건데 이거는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원이 10시에 시작하고 수원은 10시 반에 시작하고 부천은 1시에 시작하죠. 마다 좀 틀려요. 또 각 더 지방 법원은 더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데는 미리 시간을 언제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표 위에 보면 표 위에 왼쪽 사건 번호, 채권, 채무, 소유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번호 2003-123 원래 123, 4까지 써야 되는데 칸이 없어서 123만 썼어요. 2003 타경 사건 번호가 123이에요. 123번의 사건 이 물건이고 그 다음에 밑에 단독인 뭐예요? 부동산 종별,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그 다음에 뭐 근린상가 이런 것들이 구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상업은행은 누구예요? 채권, 자, 그 다음에 유병호, 채무, 자, 이진수, 소유, 자. 근데 상업은행하고 유병호만 나와 있어요. 두 사람만. 그럼 이건 뭐예요? 상업은행이 채권자고 유병호가 채무자와 소유자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 같은 게 뭐냐면 유병호가 돈을 빌리고 상업은행에서 그리고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빌리는데 내가 이 단독주택,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는 거죠. 우리 민법에서 이진숙을 뭐라고 불러요? 물상 보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소재지는 강남구, 논현동 몇 번지래요.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가 지금 뭐 전동시장 남서축, 유류보일러, 8m, 4m, 도로, 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때로는 필요하면 공법상의 뭐 토지거래 뭐 허가구역이든 이런 도시계획 위반구역이든 뭐 일반 주거 3종이든 이런 것들이 적힐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려면 우리가 뭘 조사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그걸 알려면. 예? 그렇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무엇을 봐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집합 건물 중에서 아주 오래된 거 말고는 특별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볼 필요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단독이나 상가 건물이나 또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것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해 보면 거기에 뒤에 보면 뭐 있어요? 지적부 있잖아요.
도심에는 수치 지적이죠. 오랜만에 들어요? 예, 지적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적도가 나오면 때로는 큰 내가 띈 게 땅이에요. 땅이 크면은 그게 뭐 500분의 1이다. 도심 같은 500분의 1 하잖아요. 수치 지적이. 맞아요? 저도 오래돼서 헷갈리네. 500분의 1 맞죠? 예. 500분의 1 띄었는데 그 땅이 워낙 커가지고 그 지도 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없어요. 그거 안 띄워줘요, 그냥. 안 띄워줘요. 그러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띄워주니까 더 보고 싶어요, 또. 그럼 어떻게 해요? 지적도만 비포 사이즈로 신청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만한 게 있는데 내 땅이 요만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는 이만큼만 나와요. 거기가 지적도가 요만큼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런데 여기가 뭔지는 나 궁금해 죽겠어요. 여기가 뭔지. 여기는 1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과연 주거지역 2종인지 3종인지 알고 싶단 말이에요. 하객동에 신호수칠 거기 풍림이 신동 아파트 있잖아요. 있죠? 그 뒤에가 신호수칠이 지금 거기 주거지역 해서 민간으로 개발하겠다고 지금 다 입안 구청 허가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 주에 있는 공장들은 샥 없을 거예요. 어차피 동양지세도 없어질 테고 동양화학도 거기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도 상당히 비전이 있어요. 그 신동아 옆에 뭐 있어요? 일단하게 그 푸주간 있잖아요. 푸주간. 그것도 조만간에 없어지겠죠. 발전하다 보면. 남자들은 아쉽지만 안 하고 있어요. 저익점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알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띄면 안 나오거나 이렇게 땅이 크거나 이러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주위에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1종부터 3종까지 나눴으니까는 재건축이 되면 1종 베려버리는 거죠. 3종이 나와야지 좋잖아요. 3종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려면 지적도 열람 신청을 해서요. 그럼 판때기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해가지고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도 나오고 거기에 토지 이용계 내가 여기서 그린벨트 묶였다. 그러면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지도에다 딱 놓고 보면 여기가 지금 군사시설 보호지역인지 아닌지 크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구청에 가서 열람해 보면 돼요. 그러면 지적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도를 많이 띄는데 이면은 뭘로 띄어요? 이면도를 봐야 돼요. 이면도. 그럼 내가 지금 하는 게 띄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럼 지적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나와요. 그러면 이만큼은 여기에 있는 이만큼은 그냥 이렇게 선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만 자세하게 나오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네? 말을 해요? 여기는 지적도고 여기 임야도잖아요. 척도가 안 맞잖아요. 예, 그렇죠. 축척이.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임야하고 일반하고 구분만 해놓고 내가 지적도 떴으면 임야도는 그냥 이렇게 백지로 나와요. 모르고 여기 큰 땅덩어리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잘못하면 실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험이에요, 경험. 이게 돈이, 이게 책이 안 나와요,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떼어야 할 때를 잘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게 또 경험해 본 거예요. 저 경험에 친구가 땅을 60평을 딱 샀는데, 지적도를 딱 봤더니,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쭉 막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60평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쭉 깎였는데, 이 집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집이, 여기에 건물이 있고 이 앞에가 정원이 기가 막혀요. 이 정원 때문에 이 집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래서 경매로 딱 낙찰을 받았더니 여기 60평이고 이 정원이 60평은 다른 집이에요. 이건 경매에 안 들어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딱 벽으로 이렇게 맞춰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임야예요. 이쪽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만큼만 경매로 낙찰을 받고 요만큼은 못 받았어요. 지가 받은 게 아니라 이것도 컨설팅해서 해줬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직원이. 고소를 물어줬잖아요. 입찰 부분이. 몇 푼 벌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그 사람이 요만큼이면 그 사람도
60평인 줄 알고 샀는데, 그거 뭐에, 쏘려면 120평을 보고, 아까 좀 크긴 크네?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좀 파봐야죠. 크긴 큰데, 자기한테 유리한 쪽이니까. 좋네. 그래 놓고는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어디 가서 하소연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대리 입찰을 가능하면 컨설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실수 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처럼, 여기처럼 내가 지금 했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띄었어요. 근데 지금 그린벨트 저촉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을 띄면 도로, 저촉, 도로, 접함 이렇게 나와요. 뭔 차이예요?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거예요? 아니면 잘 안 떼어봐서 몰라요? 접합은 내 땅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촉은 땅의 일부분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저촉이면 이만큼 지나가요. 그린벨트 저촉. 보니까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좋을지 나쁠지가 희비가 엇갈리죠. 얘가 그린벨트면 땡 잡은 거고, 얘가 그린벨트면 똥 밟은 거잖아요. 비 오는 날 그거 뚜리빠 신고. 이런 좀 점심시간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을 보면 괜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1,000원 주고 괜히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구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면 구청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인데, 그런 모든 걸 제가 다 지금 설명해 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른 시간에 현장 이런 것들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일목요연에 제가 경험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거, 의심이 나는 거는, 중요한 건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두리둥실 물에 물탄도 술에 탄 넘어갈 게 아니고, 구청에서 뛰잖아요. 구청 가서 물어봐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되겠냐? 그러면 뭐 지역 경제과를 찾아가든지 뭐 주택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서류 가지고 바로 가요. 그 자리에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에다 그냥 머리 젖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가서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얘기해줘요. 그렇죠. 내가 공법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모르면은 이렇게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수많은 경험을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토지 이용 계획을 껴서 3정이 이게 3정이 뭐냐 정도는 내가 집에 가서 찾아봐도 되죠. 이렇게 뭐 저촉이든 적합이든 아니면 뭐 지금 이반중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계획 이반중, 뭐 관리지역, 성장지역, 뭐 이런 거 나누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거기를 지금 뭘로 할 건지, 계획이 잡혔으면 잡혔는지, 안 잡혔으면 왜 안 잡힌 건지. 도로 예정이 돼요. 뒤에 봤더니 우리 땅에 지금 이렇게 쫙 도로가 쫙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언제 정도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앞으로 언제쯤 할 건지 물어봐야죠. 관할, 도시정비관 이런 데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런 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중요한 건 그렇게 돼 있으면 의심이 나는 거는 관할 담당 직원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이 없으면 한번 요즘에는 좀 복사 좀 할게요. 뭐 해줘요. 해서 요거 그 직원한테 딱 놓고 언제 온다 그러면 전화번호 해가지고 이름에 담당자 해서 전화로 해요. 거기 내가 서류 놓고 간 거 봤냐? 보셨으면 내가 요거 모르겠다. 아니면 팩스도 해서 그도 넣어줘서 봐달라고 좀 바쁘신데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건데 찾아갔더니 안 계셔도 그냥 와서 한다고 하면 알려준다니까요.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민원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라고 무조건 가서 목소리 클 일이 아니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그건 불친절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그것도 다 전화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갔는데 담당자가 없다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해서 물어봐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들어가도 되는구나, 말아야 되는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중요하죠.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렸어요. 제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궁금한 사항은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담당 부서 가서 담당자를 만나보고 직접 그냥 전화로 얘기하면 몰라요. 이 사람도 변수가 많잖아요. 서류를 띄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해서 가져가서 보면 그 사람이 담당자니까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 이건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언제까지 연락을 주겠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가셔야지 안 그러면 큰 코 다쳐요. 어려운 거 아니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땅이나 내가 뭐 단독주택 이런 걸 띄게 되는데 그런 거 띄면서 그냥 떼어가지고 그냥 저둘레 가서 집에서 볼 게 아니고 띄면 그 자리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쫙 한번 훑어봐서 궁금한 게 있고 의문시 되는 게 있다 싶으면 바로 탁 찍어서 물어봐요. 그 공무원에게 이거를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 그러면 무슨 과로 가라고 얘기해 주죠. 그러면 바로 올라가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실하는 걸 갖지 않고 내가 추정해서 들어가면 그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으면 좋지만 9번 잘하다가 10번째 잘못하면 그동안 한 거 다 토해내고 더 토해내야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소재지 할 때 그런 거예요. 필요한 서류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일단 경매정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서술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우리가 정보를 얻는데 더더욱 좋은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면적은 아무것도 없으면 평방미터예요. 평방미터. 그 다음에 평을 하면 저는 이렇게 그냥 곱하기 0.3025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평이. 지금 이제 KS 단위로 해서 실제로는 정부에서도 평을 못 쓰게 돼 있어요. 평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평을 우리가 32평이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25.7평 이하. 그럼 24평이다. 그러면 이거는 18평 이하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무슨 개념이 되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나 이런 거 요즘에 하는 거는 35평 이랬는데 전용 면적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전용 면적도 잘 봐야 돼요. 공급 면적이 많으니까 분양 평수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는 35평 분양을 했는데 전용 면적을 보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재테크로서의 우리 투자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분양권이 좀 뜸하긴 하지만 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도. 마음에 편견을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도 또한 그런 생각을 내가 경매를 강의도 하고 내가 경매를 꾸준히 해왔지만 경매가 모든 게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하는 것 중에서 하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편견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오픈마인드를 가져서 자꾸 이렇게 새로운 부분들을 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같으면 가끔씩 여기에는 지금 뭐 방 3개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평이 나올 수 있어요. 평이. 그러면 이게 평형하고 그냥 평하고는 틀리죠? 평은 기본적인 전용 면적의 얘기고 평형은 공급 면적까지 같이 합산한 금액일 거라고요. 그러면 평형 해놓고는 평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경매 정보지는 사설업체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책임을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원룸주택을 찾아요. 원룸주택을. 그러면 거기에 부동산 종별은 다가구주택이죠. 그렇죠? 다가구주택이에요. 그러면 일반 다가구주택은 내가 여기처럼 뭐 1층, 2층, 단독주택 이런 것도 다가구주택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원룸주택 우리가 찾는 원룸주택은 뭐예요? 빌라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찾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종별로는 다가구주택 하면 뭐예요? 이건 3층, 2층, 1층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지는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원룸주택에서 써오면 좋은데 이렇게 안 쓴 적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건물 면적에 대지 얼마, 그 다음에 1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층이
107 평방미터. 평방미터 생략이에요, 보통. 그러면 2층이 85 평방미터, 3층이 55 평방미터. 그러면 이 얘기 뭐예요, 이게? 숫자가.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잖아요. 집이 이런 구조란 얘기잖아요. 아, 내가 찾는 건 이건디. 이거 아니네. 지금 찾는 게 이런 것 같으면 1층, 85로 올라갔다. 그러면 2층도 85. 그 다음에 3층도 85.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아, 이럴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건 누가 안 가르쳐줘요.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이 보다 보면 그런 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느껴지는 거야. 아, 그렇지.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67년 12월 30일 준공. 이 얘기는 뭐예요? 준공검사가 그때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지가 148.7 평방미터고 건물이 88.5 평방미터고 방이 3개고 여기 소재지에 보면 여기 유류보일러죠. 유류보일러도 단독주택을 도시가스로 바꾸는 거하고 다세대 주택을 바꾸는 거가 틀려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은 내가 지금 이게 101호예요. 여기가 201호, 여기가 301호 쭉 돼 있는데 이 집하고 요 집만 도시가스가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물건을 각자 줘도 다세대를 하면 딱 봤더니 도시가스 배관이 다 돼 있네. 도시가스네? 그거 아니죠. 도시가스인지 배관 메탐 열어봐도 확인도 해야 돼요. 배관만 가지고는 몰라요. 배관만. 내가 보고 여기로 배관인데 뒤쪽에는 도시가스 줄이 쭉 늘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동이 전체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있는 거하고 이렇게 다른 데는 들어왔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또 천지 차이예요. 이 동이 전체가 안 들어오면 여기가 도로에서 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럼 도시가스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관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한 집 하자고 이렇게 끌어와요? 안 해요. 이렇게까지 계속 가야지. 타산이 맞죠.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이 집 해야 요거 하나 차인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시가스 배관이 이건 안 돼 있는데 옆집은 돼 있어요. 그러면 관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갔는지 아니면 이 집은 되고 이 집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시가스 배관이 이렇게 갔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이렇게 갔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실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내가 조사하려면 도시가스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집을 도시가스 공사를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든지가 틀린다잖아요. 그리고 돈을 떠나서 도시가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선 얘기하면 이 도시가스 하는데 이거 150만 원이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 150만 원. 유류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바꾸는 거 보일러까지 150만 원이면 떡쳐요. 150만 원이 안 들어요. 한 130에 140만 원 들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 입찰을 든 도시가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름 보일러? 겨울에? 날려서 우와, 이거 엄두가 안 나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러니까 기름 보일러는 임대도 안 나가요. 잘. 아주 싸야죠. 근데 기름 보일러에서 도시가스 바꾸는데 150만 원 많이 들어요. 그러면 다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낙찰가는 기름 보일러하고 도시가스의 차이가 150만 원밖에 안 될까요? 그렇지 않죠. 더 많죠. 그러니까 기름 보일러라고 우리가 예외일 수가 없죠. 편견을 버려야죠. 저거를 어떻게 내가 돈이 되게끔 포장을 잘 하느냐가 능력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온 거랑 이렇게 지나온 거는 가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온 거는 이거 공사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 돈을 떠나서 타산이 안 맞아. 이거 내가 다 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에 보면 바닥에 보면 이렇게 황동 구리로 이렇게 동그랗게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도시가스 써 있는 거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예, 뭐 오늘 못 보셨으면 지나가다 보세요. 오늘 이제 집에 가시다가 돈 떨어져 있나 쳐다보지 마시고 도시가스 써 있나 하고 쳐다보면 봐보세요.
보면은 동그란 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도시가스 써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가스. 네?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지금? 박힌 거에 도시가스 배관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박힌 거에 도시가스가 배관이 이렇게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렇게 내가 지난 이 집에 지금 단독주택에 있는 이거 내가 지금 도시가스 놓을 거예요. 여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화살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옆집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이 옆집도 도시가스인지. 확인됐어요. 도시가스예요. 그리고 배관이 이렇게 돼 있어. 이 옆으로 지금 배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우리 집 끌어오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가구 주택 같은 데 끌어올 수 있어요. 그건 돈이 크게 안 들어가요. 근데 안 되면은 저거 공사하는 데가 그 사람도 공사하는 사람 일정 잡아야죠. 그거는 무지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세대가 기름 보일러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잘 내가 일반 사람들이 구비가 땡기게끔 포장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대학력 있는 세입자가 있어. 그러면 응찰하지 말아요? 충분히 실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름 보일러가 있어 응찰하지 말아요. 안 팔려 그거. 문제는 가격인 거예요. 야 거기 위치가 안 좋아서 잘 안 팔려. 그 이상 떨어지면 되죠. 그 이상 떨어지면 되죠. 급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찾게 돼 있어요. 반지하가 안 팔려요. 그쵸? 근데 반지하가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어요? 누구든 들어가 살아요. 문제는 가격인 것이지. 그쵸? 가격. 우리가 1억 투자해서 100만 원 버는 거나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버는 거. 아니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버는 거랑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버는 거랑 똑같죠. 근데 분산하게 되면 더 많을 수 있어요. 1억짜리 하나에서 1000만 원 버는 거랑 1000만 원 갖고 10개 투자해봐요. 1000만 원 더 벌지. 더 벌게 돼요. 그중에 좀 손해보는 거 있지만 뛰는 놈은 더 떼버려요. 그러니까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는 가격인 거고 내가 경쟁력 있게 그 가격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느냐는 내 노하우고 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를 유념하셔서 제가 다른 경매 강의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잘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이런 게 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게 권리부서 이게 뭐 이런 쪽인 이런 거보다도.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건물하고 임차관계 감정평가 다시 하겠습니다.